와우! 달슨의 라이브! 일본 선수들이 보는 한국 축구와 한국 축구 선수들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떨까요? 우리도 이제 일본 축구 선수들 하면 가지고 있는 관념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공은 좀 예쁘게 차는 것 같은데 마무리가 잘 안 돼. 아, 이렇게 툭 하면 넘어져. 피지컬이 좀 약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밖에서 그럼 이게 객관적으로 한국 축구를 바라보는 시선은 좀 어떤지, 이런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본 대표팀 지금 훈련 한참 진행하고 있죠. 좀 있으면 이제 있을 대한민국과의 평가전 있고, 또 그거 끝나면 몽골과의 월드컵 2차 예선전이 있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이틀째입니다. 일본 대표팀에게 이번 2연전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라이벌과의 어떤 평가전도 있고, 또 그리고 이번에 몽골과의 경기 같은 경우는 월드컵 2차 예선, 구체적인 어떤 타이틀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좀 중요한데, 그거 말고도 지금 한국을 이번에 불러서 일본 내에서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의 사전 준비의 개념까지 좀 더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뭐 지금 실제로 피파는 뭐 4월 정도 중순 IOC랑 해서 조추첨을 진행한다는 거 보니까 웬만하면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다 개념들이 사전 준비 개념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이번 대표팀에 대해서 뭐 기대하는 걸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일본은요, 명단을 보면 유럽파들의 거의 사실상 총 동원령을 좀 내린 것 같아요. 리버풀에서 사우스햄튼으로 건너간 미나미노, 그다음에 베르더 브레멘의 공격수죠, 오사쿠 유아, 그다음에 수비 쪽에 뭐 삼프도리아의 요시다 마야, 뭐 이렇게 베테랑부터 해가지고 쫙 많이 좀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9명 정도 명단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들어왔죠. 우리하고는 조금 사정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번에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이재성, 황인범, 이런 선수들이 뭐 코로나 이슈라든지 뭐 부상의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좀 빠져 있죠. 물론 우리도 발렌시아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그다음에 프라이브르크에서 있는 정우영 선수가 포함돼서 열심히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럽파의 규모라고 할까요? 이거는 조금 차이가 좀 난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일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이틀 정도. 3월 25일 목요일 밤 7시 20분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일본 대표팀이 이제 이틀째 지금 훈련을 하면서 데뷔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일본 언론이 그 일본 대표팀의 미드필더인 가마다 다이치와 좀 인터뷰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지금 코로나의 뭐 버블 방역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가둬놓고 하기 때문에 대면에서 인터뷰를 하지 못했고요. 비대면으로 이번에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던데, 내용을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이제 한국 축구나 또 한국 선수들에 대한 얘기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가마다가 또 이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지금 독일 무대에서 굉장히 잘 뛰고 또 한국 선수들을 분데스리가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켜봤던 선수거든요. 가마다가 지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주전 미드필더로 뛰고 있어요. 지금 프랑크푸르트에는 레알에서 임대가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 루카 요비치, 그 다음에 레반도프스키에 이어서 홀란드와 함께 분데스리가 공동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 안드레 실바, 요 선수들이 공격 프랑크푸르트에 있는데, 그 아래서 공격형 미드필더라든지 세컨 스트라이커로 뛸 수 있는 선수가 바로 가마다 다이치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뛰면서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만 24경기에서 4골과 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이에요. 굉장히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죠. 이게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 제가 순위를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가마다의 어시 9개는요 공동 5위에 해당하는 어시스트 기록입니다. 공동 5위에 지금 함께 올라와 있는 선수들이 바이에른 뮌헨의 사네와 코망, 도르트문트의 제이든 산초가 있으니까 가마다가 그만큼 잘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소속팀 프랑크푸르트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현재 그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걸려있는 4위 사이를 놓고 도르트문트와 함께 굉장히 치열한 순위 싸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또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일본 언론들이 오늘 가마다와 인터뷰를 진행한 건데요. 여러 질문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 이제 목요일날 싸우는 한국 축구에 대한 물음, 한국 선수들에 대한 생각, 이런 걸 좀 물어보는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 축구에 대해서는 이 가마다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분데스리가를 포함해서 좀 지켜봤는데 한국 선수들은 몸이 굉장히 강한 것 같다.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 일본보다는 그런 신체라든지 피지컬 좋더라. 그래서 이거보다는 우리보다 위에 있는 것 같다, 일본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한국 축구는 전체로 놓고 봤을 때 힘있게 밀고 들어가는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더라,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밀리지 않도록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뭐 아무래도 이거는 좀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일본의 미나미노 보면서 일본 축구 역시 파워 몸싸움 이런 데는 조금 약하구나. 그리고 저돌적으로 막 밀고 들어가는 스타일 이런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일본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아기자기하게 좀 썰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한국은 굉장히 좀 파워풀하게 좀 밀고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가마다 같은 경우는 대비를 하겠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본과는 일단 스타일이 분명 다르다. 선수들 같은 경우도. 일본보다는 확실히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 가까운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빠르고 강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고 강한 측면이 자기가 유럽에서 뛰고 있는 독일에서 유럽 스타일에 좀 더 한국 선수들이 가깝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일본 선수들이 이건 이제 가마다의 편인데 일본 선수들이 발밑에서 공을 좀 다루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 선수들은 세로로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치고 나가는 스타일의 축구를 이제 구사한다라고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여기가 예, 좀 인상적입니다. 가마다가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냥 뭐 시원하게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해요. 아시아 넘버원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역대 아시아 최고다. 우리가 뭐 손차박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마다는 손흥민을 최고라고 꼽았네요. 그러면서 손흥민을 가리켜서 아시아 범주를 벗어난 선수다 라고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나더 레벨, 아시아 레벨을 완전히 벗어났어. 다른 테두리에 있는 선수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선수들이 뽑는 그 최고의 선수가 가장 영위에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선수들이 바라보는 진짜 선수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지금 프랑크푸르트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미드필더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보고 아시아 범주에 벗어났다. 완전 다른 레벨에 있어. 어나더 레벨이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골을 마무리하는 방법. 이거는 사실 뭐 손흥민 선수의 최고의 능력이잖아요. 뭐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그 스피드. 그러면서 같은 아시아인이지만 다른 선수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똑같죠. 다른 레벨의 선수. 또 이 범주가 다른 느낌이라는 거예요. 나도 분명히 아시아 같은 선수들이고 그런데 좀 다른 출신인 것 같아. 저 선수는 이런 느낌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에서 세계 최고 수준과 싸울 수 있는 특별한 선수다라고도 했습니다. 뭐 속도감이라든지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는 정말 다른 차원의 선수다라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번에 손흥민 선수는 한국 대표팀에 합류하지는 못했지만 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선수가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바라보냐 또 우리 축구의 특징을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인터뷰도 했는데요. 저는 이번 평가전이 어차피 뭐 타이틀 걸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일본과의 경기는 가위바위보로 이기라고 다 승부에 걸려 있고 이겼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렇게 뭔가 서로가 좀 파악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가면 한국과 일본이 좋은 라이벌이 돼서 서로가 이렇게 밟고 올라가서 세계 최고의 레벨과 싸우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번 평가전은 서로의 어떤 강점이나 특징 그다음에 진짜 월드컵 예선이나 월드컵 본선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 정도를 잘 파악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평가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진짜 몸 조심해야 되고요. 그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진짜 지난번 오스트리아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거고요. 네. 그래도 제가 보면 이기는 게 낫긴 하겠죠. 응원은 진짜 열심히 할 겁니다.